네,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등이 출연한 영화 범죄도시 4가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기준으로요. 누적 관객 수가 973만 7,604명. 계속 지금 오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근데 휴일,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족과 함께. 그러고 보니까 또 내일 비 온다는 말도 있어가지고요. 무리 없이 이르면 내일쯤 천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33번째, 한국 영화로는 24번째 천만 영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극장 수입이나 VOD 수입까지 따지면은 매출도 1,0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밝은 면이 있으면 또 어두운 면도 있어서 이것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 취재라면 원정 취재도 마다하지 않는 국내 최고 영화 기자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정 취재 이런 또 한번 붙여봤는데 좀 네. 마음에 안 드시죠? 기자로서 많이 받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성함이 공교롭게 나원정이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이제 개봉날 나오셔서 천만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하셨는데 다행히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흥행 비결이라고 저도 봤거든요. 역시나 뭐 시원한 액션. 근데 약간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유머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흥행 비결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석도 형사, 거의 마동석 씨의 형사 버전이죠. 음. 한 방으로 딱 때려 눕히는 그 시원한 액션이 통했고요. 네. 이번에는 또 초반부부터 굉장한 또 화력으로 극장가를 장악을 했잖아요. 음. 그래서 경쟁작이 없다 보니까 일단 더 많이 틀 수밖에 없었고 관객들도 가보니까 지금 범죄도시 말고는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만 돌파를 이틀째 했었고 뭐 4일째는 오전에 200만, 오후에 300만 뭐 이렇게 일주일 만에 500만 한 다음에 네. 900만을 17일째 했죠. 지금 13일까지 사실상 4천만 누적 관객 수를 총 4편이 다 기록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한국 영화로는 최초고 그리고 역대 마블 내가 사람을 진짜 세게 때리진 않거든. 4편 통틀어서 4,200만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거의 마블급의 안 보면 안 되는 거의 믿고 보는 브랜드가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이미 범죄 도시하면 마동석표 액션이 딱 생각나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분명 이제 흥행 측면에서는 뭐 천만 이런 수치가 무색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논란 중에 하나가 작품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전편이랑 좀 비슷한 구도다. 그리고 뭐 마동석 배우의 액션이 뭐 더 과감해지고 했다고 하지만 뭐 좀 기시감이 있다 등등의 비판도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범죄도시 시리즈 특징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수사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동석 씨가 회의에 들어가서 이번에 오상호 작가라고 모범택시 작가가 함께 시나리오를 썼는데 저희는 수사 과정은 없습니다. 결과만 보여줍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부터 이 시리즈는 그 액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촘촘한 이야기 자체는 좀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1편에서는 그게 가리봉동에 있는 금천서라는 아주 삶의 그 흔적이 역력한 네. 어떤 경찰서와 그리고 또 저희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어떤 조폭의 이미지들 같은 것들이 현실감을 줬다면 그 틈을 메웠다면 이 편에서는 확 그 해외로 무대를 키우면서 약간 착시 효과죠. 그러니까 틈을 계속 볼 틈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3, 4편이 되면서 이제 서너 번 이 패턴에 익숙해진 관객들이 이제 그 틈에서 뭔가 좀 허술한데 싶은 느낌도 받으시고 이번에는 또 더구나 이제 지능형 범죄잖아요. 사이버 도박 조직인데 거기에 더해서 코인 범죄까지 있는 그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마석도 형사는 일단 스마트폰 동기화가 뭔지를 몰라요. 그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웃음을 터뜨리는 대신에 이제 지능형 범죄를 범죄자가 이렇게 잘 해야 그게 또 응징하는 맛이 있는데 그게 잘 구축이 안 된 거죠. 네,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액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마동석 씨나 뭐 허명행 감독 같은 경우에는 허명행 감독은 또 무술 감독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아마 복싱 선수들이 보시면 저거 진짜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실 만한 그런 액션을 펼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액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편에서 이어져 온 그 복싱 스타일 자체의 그 미묘한 차이를 일반 대중들은 좀 이제 알아채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반복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배우들 입장에서 좀 서운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액션이 좀 더 좀 촘촘해지고 저 쫀득쫀득해진 맛은 있는 건 같거든요. 그래서 액션에 정말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게 보이고 특히 또 뭐
좀 후반부지만 뭐 비행기 기내에서 씬이나 뭐 화장실에서의 씬, 그러니까 뭔가 폐쇄된 공간에서 액션이 나오니까 야 이거는 이 장면을 생각하려고 의도하려고 스토리를 짰겠다 싶을 정도의 좀 뭔가 재밌는 그런 액션 씬도 좀 그쵸. 눈이 보이긴 했어요. 컷으로 막 잘 나가는 액션이 아니라 전체를 쭉 이어서 보여주는 게 네네. 사실 연기하는 입장이나 이 연출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아 저번에 봤던 건데라는 기시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이 약간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뭐 5, 6, 7편 쭉 이 액션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제작진이 발표까지 좀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판 중에 하나가 아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스크린 독점에 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갔는데 범죄도시 4 말고는 뭐 쿵팬더? 아이 있으면 쿵팬더 보겠지만 뭐 볼 게 없네? 그러니까 흥행한 거 아니야?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작품이 피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범죄도시 4가 너무 이렇게 물량 공세한 거 아니야? 등등. 그러니까 뭐 선후 관계는 모르겠지만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느낌적인 느낌이 다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2, 3편 돌이켜 보시면 당시엔 한국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2편 때는 그 길가메시로 나왔던 마블 영화가 2021년 말에 좀 이렇게 생각보다 잘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동석 액션에 목말라 있던 관객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천만이 됐죠. 그리고 3편만 해도 그 드림 같은 이제 박서준 씨, 아이유 씨 이제 주연 영화들이 이제 예. 개봉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동석 씨 나왔던 이제 범죄도시 이후 영화들은 네. 이제 오히려 마동석 씨가 이제 극장에 사람을 몰고 와서 여름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에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했던 영화들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개봉을 안 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어린이날 연휴가 완전 황금 연휴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떤 부처님 오신 날도 징검다리 연휴 즐기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 시기가 완전 무주공산이 된 그러니까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선을 좀 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영 점유율 그리고 또 좌석 점유율 얘긴데요. 전체 저희가 이제 100 혹은 10으로 전국에 있는 극장 스크린 수라든지 예. 뭐 상영을 하루에 하는 횟수를 이제 10으로 친다면은 8.5번, 그러니까 8번 이상을 범죄도시만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0번의 영화를 모든 극장에 튼다 치면 8번 이상이 범죄도시였다. 네. 크긴 크네요. 네. 네. 그리고 그게 보통 관객분들은 아니 범죄도시가 재밌고 다른 영화 볼 게 없으니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2,000개라는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승환 감독의 그 군함도가 처음에 2,000개 넘었을 때 엄청난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화들도 상영을 하고 좌석이 있어야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다음 영화를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네. 독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역대급을 넘은 거죠. 이제 지금 영진이에서 2004년도부터 공식적인 그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스크린 수도 범죄도시 4편이 2004년 이후로 2,980개로 역대 최다 스크린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상영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뭐 최고 82%까지 올랐고 좌석 점유율은 85%대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초반 2주 정도는 한 7, 80%를 그냥 다 범죄도시 포만 튼 거죠. 예. 그래서 1980개 굉장한 네네. 숫자네요. 네네. 근데 2, 3편 때도 많이 이제 장악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6, 70%를 초반 2주 정도를 이제 장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10% 차이잖아요. 그게 이제 상영 횟수로 치면 한 2, 3천 회인데 얼마나 큰 건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일요일 날 뭐 1위부터 20위까지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3위까지는 큰 스튜디오들이 큰 배급 어떤 형태를 끼고 예. 한다고 치면은 이제 4위부터는 좀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각축장이 되는데 그렇겠죠. 4위부터 20위까지 상영 횟수 그날 하루 동안 다 합쳐도 3,2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도시의 그 자칫 우리가 한 2,000번, 3,000번 더 틀었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영 횟수가 예. 어떤 영화들에게는 17편을 틀 수 있는 아. 네, 그런 횟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태계 교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다른 경쟁작들이 피했어라고 이제 범죄도시 4 측에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선후 관계가 어떻든 지금 이게 당면하고 있는 현상 자체는 분명히 정상적인 범주는 넘어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 네. 그러면 반대로 그럼 뭐 방법이 없을까? 다양한 영화나 또 군소 영화나 아니면 정말 자본은 적지만 뜻이 좋은 영화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에서 오버그라운드로 올 수 있는 그런 대안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이게 한 3박자 정도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대안적으로 어떤 시기를 좀 예를 들어보면은 예. 명량이 아직도 역대 흥행 1위잖아요. 이제 1,700만을 했죠. 예. 근데 그 해에 그럼 명량 말고 다른 영화가 다 죽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명량이 개봉을 한 거의 일주일 뒤에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었고요. 명량이 이제 막 흥행 돌풍을 일으키던 시기에 오히려 또 코미디라는 완전 다른 색깔의 영화가 나오면서 800만을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기에 좀 특이한 게 음악 영화 비긴 어게인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근데 그 영화가 그때 이제 개봉을 해서 348만 명을 이제 관객 동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기 때만 해도 이제 명량이 아직 이렇게 잘 될 줄 몰랐고 그리고 해적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영화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몰아주기식의 극장 관행이 없었던 상태였어요. 어느 정도 많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처럼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극장이 이제 이렇게까지 몰아주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극장도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관객 많이 들만한 영화를 틀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네. 그래도 85% 이제 80% 넘는 건 좀 너무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범죄도시 4가 이렇게 독과점하는 문제로 그러니까 마동석 씨와 영화를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 예.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극장뿐만 아니라 또 배급 측면이랑 모든 것들이 다 엮여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잠깐 군함도 얘기 드렸었는데 네. 이제 군함도 때 그 류성환 감독이 엄청 비판을 많이 받고 스스로도 사실 한국 영화의 일종의 그 충무로 키드잖아요. 이렇게 영화 너무 좋아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온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본인이 앞으로 절대 2,000개 넘게 안 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힘이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좀 이제 관객 수나 전체적인 어떤 파이 같은 게 줄어들면서 네. 극장 스크린 장악 수나 아니면 상영 점유율이 확 높아진 어떤 계기가 됐던 거거든요. 팬데믹 시기에. 그러면서 2,000개 넘는 관도 많이 장악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조차도 류승환 감독은 2,000개를 안 넘겼습니다. 모가디슈와 밀수를. 그러니까 사실 마동석 씨는 좀 지금 열심히 했고 오히려 또 350만 손익분기점 이유는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극장의 뜻이 지금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힘이 있는 배우이자 제작자가 됐으니까 조금 이제 스스로 약간 상한선을 생각해 보는 것도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드려볼 만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관객분들도 이제 편안하게 멀티플렉스에서 이제 범죄도시 4를 관람하시는 것이 쉬운 선택이실 수 있지만 다른 영화 혹은 다른 영화관도 있지 않을까라는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시도도 이제 여기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백상예술대상 때 상을 받은 그 너와 나라는 영화. 맞아요. 그게 아직도 극장에서 개봉하고 있다고 그때 수상 소감에서 말씀하시길래 어딘지 찾아봤는데 제가 검색해본 그 당일에는 뭐 서울 수도권에 없었고 뭐 며칠 뒤에 한관 이런 식으로 있어서 굉장히 찾기 어렵겠는데 그런 영화도 다시 한번 좀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도 좀 뭐 시간대가 조금 뭐 외진 시간이더라도 좀 접근성이 좋은 멀티플렉스가 조금 모르겠어요. 공익적이라고 하면 좀 클 수 있겠지만 뭐 생태계를 조금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틀어주면 어떨까? 그럼 전 팝콘을 많이 사 먹을 의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작은 군소 작품 하지만 뜻이 좋은 작품들은 좀 더 기회를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다시 좀 영화로 돌아와서 마동석 배우를 좀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엇갈려요. 뭐 이게 팔뚝 기시감 있어 하지만 그래도 보게 되거든요. 넋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그 마동석 배우의 어떤 매력, 관객들을 끌고 온 그 매력. 근육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근육 말고 뭐가 있어요? 근육 말고요. 근육 빼고 하실 말씀 당황하셨는데 지금. 일단 카타르시스지. 일단 마속도라는 형사 캐릭터를 갖고 보면은 일단 형사들도 이 시리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형사 비판하는 이제 작품도 많은데 이 영화는 항상 마지막에 그래서 다 소탕되었습니다로 끝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답을 알고 보게끔 만드는 그 어떤 시원시원한 힘이 그 팔뚝만 굵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액션의 힘이 정의구현과 연결된 어떤 공식을 만들어낸 점이 이제 마동석 씨의 어떤 큰 흥행 포인트 같은데 이게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의 한 뭐 120편 넘는 영화 드라마 조단영을 쭉 하면서 혼자서 골방에서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것까진 좋아했는데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한 땀 한 땀 모은 게 지금 8편까지에 이르는 범죄도시의 어떤 원안들이고 그리고 실제 1편은 투자 처음에 이제 제작사들은 모았는데 투자 배급사를 만나야 되는 시점에서
주연 배우가 너무 약하다. 음. 그냥 차라리 장첸 역할을 마동석 씨가 하시고 스타 배우를 기용하자는 얘기도 나왔었대요. 예. 그런데 마동석 씨는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은 복싱 액션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형사물이 로망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거의 몇 번이라고 하죠? 이제 30번 넘게 이 전체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비전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들여서 하나의 캐릭터를 구축한 거죠. 그렇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보통 배우분들이 이미지가 고정되거나 아니면 혹은 다양한 어떤 배역 제한이 안 들어올까 봐 좀 변신을 많이 강박적으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동석 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해탈한 수준 같아요. 그래서 마석도라는 캐릭터 혹은 좀 악인전 같은 데 조금 더 이렇게 변주가 되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동석이 들어간 캐릭터라는 어떤 상품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자이자 무술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훌륭한 면모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의 면모도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뭐 연인 역할 이런 거, 뭐 눈물 이런 역할 하고 나면 반전에 막 악역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이제 보통 배우들의 사실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보면 전략을 선택과 집중으로 간 거라고도 경영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전 또 하나 조금 이제 이거는 제가 감히 칭찬이란 말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되게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마동석 씨가 아직 지금의 수준의 어떤 제작자로서 지위가 없을 때 네. 아주 초반부터 같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형들 동생들, 그러니까 작가 동생, 감독 형들 이런 분들과 함께 뭔가를 만든다는 얘기를 정말 오랫동안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아는 지인도 거의 10년 가까이 그 모임에 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팀 고릴라라는 그 창작 집단으로 같이 이제 처음 출발한 그 친구들을 지금도 놓지 않고 사실 이걸 뭐 인맥 경영이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 시절을 같이 버텨온 그런 동료들을 계속해서 기용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서로 영화 흥행이 잘 안 되더라도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마동석 씨의 크루가 그러니까 팀 고릴라라고 해서 약간 이게 있는 있었는데 거군요. 지금은 이제 빅펀치 엔터테인먼트라고 빅펀치. 정식 제작사가 되었죠. 예. 자, 그러면 시리즈물 1, 2, 3, 4 일단은 어떤 시리즈물을 성공하기 힘들다라는 편견을 깨고 4편까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박을 냈습니다. 그리고 8편까지 일단 제작을 예고한 상태고 이미 들어간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앞으로 이게 하다 보면 뭐 인물을 좀 꼬이게 되고 기시감을 배제하는 게 가장 큰 어떤 숙제일 수도 있고요. 이 8편까지 시리즈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이제 범죄도시 4 K 문화 중에 하나 된 건데 지속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작진의 어떤 이제 똘똘 뭉친 그리고 이제 캐릭터를 확실히 구축한 부분들은 이제 이미 다 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액션을 제작진만 생각했을 때 잘한 액션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조금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다채롭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도 계속 낙하만 하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높이로 하느냐가 좀 볼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처럼 사실 이제 정말 범죄도시 시리즈는 해외에서도 너무 즐기는 팬들이 많지만 발은 쓰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절대로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화장실 액션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호평을 하면서도 할리우드 무슨 영화에서 오마주한 듯한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러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점을 조금 타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범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집어넣는 어떤 노력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는 형사팀이 3편부터 바뀌었잖아요. 1, 2편의 금천서 형사팀이 아니라 3, 4편에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1, 2편보다는 썩 아직 팀워크가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형사팀은 밥 같은 거고 악당은 반찬이거든요. 가장 그렇죠. 맛있는 반찬. 그래서 밥이 물리면 반찬도 오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사팀 캐릭터들을 좀 재정비해야 고정 관객층을 좀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재정비해서 빨리 자리 잡아서 그 형사팀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겠네요. 직급도 올라가고 신입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 상반기 히트작 범죄도시 4라면 앞으로 이제 개봉 앞둔 극장가에서 개봉할 영화 중에서는 어떤 게 기대작으로 꼽을 수 있을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까지 포함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가장 가까운 22일 개봉작이 지금 매드맥스 사가
아. 네, 퓨리오사가 주인공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아냐 테일러 조이가 그 샤를리스 테론의 그 전작의 역할을 이어받았고 이제 이미 해외에선 공개됐는데 막 때려 부수는 전진하는 그 카액션은 조금 줄었지만 아. 이게 훨씬 긴 시간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그 촘촘해진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다는 호평 받고 있고요. 또 29일 날은 강동원 씨가 주연을 한 이제 살인 설계자, 그러니까 오. 설계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아주 무시무시한 영화가 개봉하는데 범죄의 여왕이라고 이호석 감독이 이제 좀 독립 영화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의 네. 중저예산 상업 영화로 처음 데뷔를 했는데 굉장히 쫀쫀하고 코믹한 맛이 살아있는 오. 그런 블랙 코미디도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대작이고 또 6월에는 소니가 이제 할리우드의 소니가 공동 제작한 하정우 씨, 여진구 씨 주연의 하이제킹이라는 항공 오. 재난 아, 스릴러가 이거 본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예전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가요? 네. 70년대 한국을. 71년도 일년도, 에 네. 여객기 조종사와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여객기를 납치하려고 아. 하는 어떤 이제 인물의 이야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이 나옵니다. 7월 달에. 구교환 씨 요즘 아주 대세 배우잖아요. 예. 구교환 씨랑 이재훈, 홍사빈 씨 나오는 탈주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탈주.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두 병사와 네. 이제 어렸을 때 친구인 이제 이 탈출하는 병사의 어렸을 때 친구인 또 다른 어떤 병사가 와서 이들을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한 게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안 돼서 그 이야기가 막 점점 꼬이고 액션과 코믹이 난무하는 그런 탈주라는 영화가 재밌겠네요. 네, 개봉을 하고요. 근데 영화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네, 여름 영화 지금 굉장히 많다는 박 터지는 시장이 될 거라는 네. 게 예상되는데 두 편이 더 남았습니다. 네네네. 네, 조성석 씨와 한선아 씨가 남매로 나오는데 조성석 씨가 원래 남자 파일럿이었는데 예. 여자 승무원으로 변신하는 봤어요. 네, 예고편 예고편. 나왔죠. 네, 파일럿이라는 영화가 7월 말에 개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선균 배우 이제 유고작 중 하나인 음. 행복의 나라가 8월에 개봉합니다. 이거는 아. 이제 서울의 봄 이후로 좀 현대사에 관심 많이 가지신 관객들도 있을 텐데 좀 그런 관심을 이어갈 만한 이제 작품이고요. 또 다른 유고작인 사일런스 프로젝트 이 탈출이라는 영화도 이제 칸에서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예. 아마 여름에 할 수도 있고 올해 안에는 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외에, 이선균 배우의 유고작이 2개가 지금 예정돼 있군요. 네, 올해 안에는 다 볼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인사이드 아웃 혹시 픽사 어. 애니메이션 재밌게 보신 분들은 6월 달에 또 개봉을 하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뭐 가필드 덕분비 이렇게 딱 듣기만 가필드. 해도 다 알만한 예. 그런 속편 영화들 그리고 이제 이장우 영화 씨가 판들. 더빙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가필드. 네. 네네. 아, 그렇군요. 어린이와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이나 가필드 같은 거는 봐도 재밌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마지막으로 내일을 위해서 하나만. 이제 뭐 극장 아니더라도 내일 석가탄신일 휴일에 볼 만한 거 이거 좀 보세요. 한번 추천해 주시죠. 괜히 근데 영화 기자시니까 추천해 달라는 거 너무 많이 받으죠, 부탁을. 친구들한테도. 어느 순간부터는 네. 그냥 맞춤형으로 할 수 없으면 안 해요. 네. 여기는 있다가 재미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희 하나. 그럼 두 가지 추천해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는 지금 개봉을 한 영화예요. 할리우드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라는 영화입니다. 예. 근데 이 작품은 한 35분 정도 완전히 CG로만 그려낸 장면들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과 똑같은 어떤 표정 그리고 언어를 구현할 줄 아는 유인원들이 이제 유인원이니까 사람이 못한 액션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고 발로 거꾸로 매달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의 감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원 주인공들이 나오고요. 꽤 그 이전 시리즈 보신 분들도 충분히 세계관을 안 보셔도 또 보셨어도 좀 새롭게 재밌게 보실 만한 작품이고요. 또 한편은 사실 4월 17일 개봉했으니까 좀 지난 작품인데 제목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예. 혹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at once 보셨나요? 아, 네네. 눈 세 개 이거.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되게 뭉클한 장면이 모녀가 돌이 돼가지고 무언의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코드와 조금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영화는 제주 4.3 사건 얘기니까 거의 70년 전 얘기예요. 당시에 그 사건을 한 복판에서 겪었던 20대였던 아주 어렸던 5명의 할머니들이 그중에 4분은 재판도 없이 이제 그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던 그러니까 사실 잘못된 어떤 선택들과 어떤 순간들이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역사에 파묻어 버린 어떤 지난 날을 꺼내는 그런 영화인데요. 예. 제목이 돌들이 말할 때까지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들의 오랜 세월과 그 말없었던 이제 묵묵히 지나온 세월을 바닷가에 동글동글한 돌들이 물을 맞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는 모습과
오버랩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돌들이 이제야 말을 할 수 있게 된 근데 재심을 통해서 다 그런 누명을 벗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영화예요. 지금 뭐 왓챠 웨이브 쿠팡 플레이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개봉관도 아직은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네. 돌들이 말할 때까지. 돌들이 말할 때까지. 그리고 혹성 탈출도 35분가량 CG로만 구현한 그걸 그 자체 보는 것도 재미가 정말 크겠네요. 어느 장면이 그랬는지 잘 분간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또 실사처럼 잘 구현했다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네.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 그리고 돌들이 말할 때까지 내일 볼만하다. 이렇게까지 해서 범죄도시 4 아마 내일이겠죠? 1000만 돌파? 내일이나 이번 주 안에 늦어도 모레 새벽, 새벽.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예. 트리플 1000만 기록을 앞둔 범죄도시 4 이야기까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화 관련해서 아주 깊은 그러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